제가 2017년도에 대치동에서 PB를 할 때 약 2천억 자산을 관리했었는데요. 그 중에 브라질 채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꽤 있었어요. 브라질 채권은 금리가 높고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꼭 봐야 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바로 헤아라의 가치예요. 왜냐면 우리가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할 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통화인 헤아라를 사서 하기 때문이죠. 이 헤아라의 한번 역사를 들어가 보면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도 7월까지 무려 헤아라 가치가 47%가 올랐었어요. 브라질 채권 이자가 10%인데 그게 비과세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헤아라까지 가치가 오르니까 이 수익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초반에 은행하고 증권사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팔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팔기 너무 좋잖아요. 수익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처럼 헤아라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면서 이 시기까지 추락률이 마이너스 72%까지 돼버린 거죠. 환율이 추락하던 이 중간 시점에 만기가 돌아왔고요. 저는 이 시점에 대치동에서 PB를 하고 있었어요. 실은 이 시점에 손님들한테 손절을 하자고 얘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짓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심리가 결합이 돼서 은행에서도 브라질 국채를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고, 또 이제 우리도 손님들께 브라질 국채를 연장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계속 연장을 했었죠. 그 뒤로도 계속 환율이 이렇게 추락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 슬픔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손실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니까 은행은 브라질 국채 판매를 중단을 했었죠. 이미 다 손실이 났는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좀 뒷북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산의 가격 상승이 많을 때는요, 축제 분위기면서 금융사에서 여러 상품을 앞다퉈서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는 과열은 아닌지 살짝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브라질 국채를 들어가자고 하면 과거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브라질 국채 관련해서 각종 지표나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저 같으면 제 전체 투자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사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국채에서 주는 이자가 확정으로 10%인데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죠? 여기서 원래대로 세금을 내면은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세금을 업해서 낼 수도 있고, 또 운이 안 좋으면 건보료까지 내야 되는 등 골치가 아픈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비과세는 여기서 모두 다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하나도 안 잡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브라질 국채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헤아라의 가치예요. 브라질 국채를 헤아라로 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을 헤아라로 바꿔서 브라질 국채를 사야 하는 거죠. 1억을 투자했는데 헤아라가 그대로라면 1천만 원 이자도 받고 원금도 1억 받을 텐데, 문제는 이 헤아라가 많이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즉 브라질 국채는요, 헤아라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많이 출렁거릴수록 위험도 크고 대신 잘 들어가면 기대 수익도 높겠죠. 2010년도 초반에 브라질 국채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때 브라질 국채를 샀던 분들은 그 이후에 큰 슬픔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이후는 이처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투자 고수들은 브라질 채권을 매입했고, 채권 이자와 환율 차익 10%를 더해서 약 22%의 수익을 비과세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잖아요. 자, 그런데 통화의 가치는 달라요. 자, 경기순환의 파동처럼 움직이는데요. 통화도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파동으로 움직여야 될 헤아라가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 하락만 했던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 브라질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러시아와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는 브라질의 GDP 성장률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GDP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하면서 헤아라 가치가 계속 하락했었어요. 또 이 시기에는 달러 인덱스도 이처럼 강세였는데 두 개가 겹치면서 헤아라 폭락을 불러왔던 거죠. 자, 그러면 GDP와 달러 인덱스로 앞으로 브라질 헤아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GDP는 이처럼 꺾이고 있어서 헤아라 가치가 약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GDP를 예측할 수 있는 브라질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이처럼 턴에서 오르고 있어요. 또 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네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둘째로 달러 인덱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는 오를 일보다 떨어질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만 보자면 헤아라가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인 PMI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PMI가 상승할 때는 헤아리 강세로 갔었고요. PMI가 하락할 때는 헤아리 약세로 갔었어요. 자, 지금은 PMI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MI로 본다면 헤아라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다만 PMI는 환율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예측 지표를 참고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면 브라질 국채 이자가 10%나 되고 비과세라서 너무 좋은데 걱정되는 헤아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봤더니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미 헤아라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금의 여유 기간이 길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 투자를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브라질 국채의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은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